이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제2차 세계화 시대 때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입니다. 네. 교육인데 그럼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갈 것이냐.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 때는 서양권을 빨리 배워야 되니까. 소위 이제 추격할 시대 때, 선진국을 쫓아갈 시대 때는 선진국의 좋은 걸 빨리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배우고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 교육의 내용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서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단순히 다른 나라, 앞선 나라를 배우는 것만 충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대단히 우리 것과 남의 거를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하니까 교육도 이제는 과거처럼 암기 위주의 교육,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좀 더 다양한 교육, 좀 더 창의적인 교육으로 크게 바꿔나가야 되는 게 이 시대의 과제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창조적 세계화도 훨씬 더 쉽게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그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교육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? 우리 교육이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교육개혁이 논의된 게 1995년 5.3.1 교육개혁입니다. 예. 근데 그게 벌써 한 15년 지났는데 그걸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는 성공하고 반 정도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조금 보면은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돼서 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6.25를 겪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한 게 60년대인데 60년대, 70년대 서양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. 많은 사람이 공장에서 또 농촌에서 뛰면서 왔던 때가 산업화 시대인데 그때에 사실은 우리의 선배들, 어른들이 교육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때의 교육은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적인 거 배우는데 급한 교육이었습니다. 네.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산업화에 우리가 성공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성공하는데 기여한 것과 틀림이 없습니다. 네.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21세기 세계화 시대 때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량이 훨씬 유연해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또 세계화돼야 됩니다. 이제 국내 소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. 세계와 소통하고 세계와 교류하고 거기서 또 이겨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직도 우리 교육이 개선해야 될 방향은 또 과제는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 교육의 어떤 그 양적인 전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질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. 하는데요. 네, 그렇다면 이 교육개혁에 있어서의 그 핵심적인 그 방향도 교육의 질을 좀 높이는 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교육개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.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또 우리가 선진국이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개혁 기본 방향은 세계 최고의 질의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국민 모두한테 제공할 수 있을 때 그게 저는 교육개혁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내용의 교육인데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데 그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. 그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가 앞으로 세계화 시대 때 한 사람이 세계에서 나아가서 남과 협력하고 교류하고 당당하게 서나갈 수 있다.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개혁의 1차 목표다. 2차 목표는
그걸 소수만 가능하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건 자유주의적인 교육개혁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주의적인 교육개혁. 이 두 가지 원리가 다 필요하다.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세계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. 그게 자유주의적인 교육개혁인데. 근데 그것이 소수에 끝나지 않고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다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거. 그게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교육개혁.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우리가 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관한 그 질문을 드려본다면 사실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들도 그렇고요. 그 선택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. 그 말씀은 학교의 학생 선택권이 좀 자유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.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십니까? 그게 그렇습니다. 아주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수준까지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거의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통 평균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 또 평균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교육의 내용을 제공하는 게 급한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의 중점이 획일화에서부터는 어떤 다양화로 바뀌어야 됩니다. 사람이라는 건 개개인이 다 장점이 다릅니다. 네. 그 자기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교육에 의해서 보장되려면은 당연히 교육 내용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 다양한 범위 내에서 최고 앞설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.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5.3일 교육개혁도 그렇고 지금 교육을 추진하는 분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좀 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해주자 하는 거는 왜 그러느냐. 그거는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자. 과거의 산업화 때처럼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해서 이건 너한테 맞는다라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교육보다는 각자가 자기 선택을 하도록 해야지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. 네.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좀 더 자기가 잘하는 것,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거기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고 그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쟁점 사항이라고 할까요? 그 자율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. 그 역시도 사실 반론이 만만치가 않은 대목 아니겠습니까?